오늘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는요, 무척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개념을 좀 확실히 잡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가 무엇이냐 정의를 먼저 하면요. 부담부 증여는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무는 전월세 보증금 그리고 대출금 이런 것들이 채무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전세가 있는 집을 증여한다. 혹은 대출금이 있는 집을 증여한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부담부 증여가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의 시가는 16억 원 정도입니다. 지금 팔면 한 16억 원 정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집에 전세가 있어요. 전세 보증금 금액이 12억 원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16억짜리 집에 전세가 12억 있다. 그런데 이 집을 나의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증여를 하게 되면요. 세금을 내는데 부담부 증여에서는요. 세금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금을 내는데요. 이 전세보증금 부분도 아들에게 증여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부채를 양도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세보증금과 시가의 차이인 지금 현재 4억이죠. 이 4억은 아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증여이기 때문에 무상증여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증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양도세, 그리고 이 차액에 대한 부분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증여로 집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전체 금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데 구분되어 냅니다. 이 위에 4억 부분은 무상증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취득세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취득세의 기준은 증여로 인한 취득세, 그 기준에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채,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양도라고 보고 양도세를 매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내는 그 취득세 기준에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담부 증여에서는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주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양도세 같은 경우는요, 증여자가 납부합니다. 증여를 한 부모가 납부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의 증여세, 무상취득세, 유상취득세는 모두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이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례를 가지고 부담부 증여에서 필요한 돈들을 다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요. 첫 번째로 양도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양도세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양도가액을 구해야 됩니다. 양도가액은요, 얼마냐? 양도세의 대상은 이 부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가액은 12억이 되는데요. 이 12억도 사실은 부담부 증여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이 부분 전체 금액 중 부채 비율로 양도가와 취득가를 재산정해서 계산을 합니다. 즉 16분의 12죠. 그러니까 전체 시가가 16억이고요. 그 중에 전세보증금이 12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분의 12라는 비율로 취득가와 양도가를 다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양도가를 다시 구하면요. 16억인데 거기에 16분의 12를 곱합니다. 그러면 12억. 그래서 양도가는 12억이 됩니다. 취득가는 사실 양도하는 이 집이 매수가가 8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샀을 때 8억을 주고 샀어요. 그렇지만 이 매수가를 적용하지 않고요. 취득가액은
이 8억에다가 앞에서 구했던 부채 비율 16분의 12를 곱해가지고 새로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은요, 6억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가는 12억, 취득가는 6억. 그러면 양도 차익, 그 차익은 얼마냐? 12억에서 6억을 빼서 6억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데요. 이 사람은 1세대 2주택자이지만 비규제 지역의 주택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고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수일 16년 1월에 사서 26년 2월에 증여를 합니다. 그 기간을 따지니까 10년이 되고요. 10년이면은 여기에 나오는 20%를 적용받습니다.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 표를 따릅니다. 그래서 20%를 적용을 받고요. 그렇게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 위에 양도차익이죠. 6억 원의 20%인 1억 2천, 1억 2천이 나오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액은 6억에서 1억 2천을 빼서 4억 8천이 됩니다. 자, 기본공제, 기본적으로 250만 원씩 1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억 7,75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액을 구하면 되는데요. 과세 표준이 4억 7,700입니다. 이 경우에 양도세는요, 4억 7,700이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5억 원 이하 40% 세율의 2594만 원. 그러면은 4억 7,700에 40% 그리고 2,594만 원을 빼면 산출세, 양도세가 1억 6,5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 전체 구조에서 증여자가 내는 양도세 부분, 이 부분은 1억 6,500이다.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수중자가 내야 될 증여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여세는요, 증여액, 이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여기서는 16억에서 12억을 뺀 4억이 되겠습니다. 이 4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세는 증여액 4억을 기준으로 하고요. 증여공제액이 성인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사람은 기존에 증여받았던 것이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5천만 원을 공제받아서 과세 표준이 3억 5천이 되고요. 3억 5천의 증여세는요. 자, 이것이 증여세율입니다. 3억 5천입니다. 3억 5천이면은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1억 초과 5억 이하. 그래서 20%에 1,000만 원. 자, 그러면은 3억 5천에 20% 그리고 누진공제 1,000만 원을 적용해서 증여세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는 무상취득세, 유상취득세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무상취득세 넘어왔습니다. 무상취득세 내야 되죠. 무상취득세는 증여 부분이기 때문에 증여에 대한 취득세로 산출을 합니다. 지금 현재 증여세 세율은요, 비규제 지역은 지방세 포함해서 4.0%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4.0%를 적용받습니다. 기타 다른 규제 지역에 공시지가가 있고 다주택이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12%까지 중과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4.0% 적용입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이 무상증여 금액인 4억 원에 대해서 4%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상취득세는 1,6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상취득세 이 부분입니다. 유상취득세는요, 주택 거래의 일반적인 취득세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 사람은 지금 전세보증금 12억 원입니다. 그래서 12억 원에 대해서 유상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취득세
계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12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9억 초가 이 구간에 해당되고요. 전용 면적은 85m 제곱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율 3%, 지방교육세 0.3 합쳐서 3.3%, 12억 원의 3.3% 해서 3,960만 원이 계산됩니다. 유상취득세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요, 전세보증금이 12억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세보증금이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억 원이다 그러면은 이 취득세를 구할 때 6억 이하니까 1%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취득가의 이 취득세율을 적용받는 이 취득가액은요, 이 전세보증금이 크기가 아니고 증자하는 이 집의 시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선 16억 원이에요. 전세보증금이 5억이라 할지라도 6억 이하 이 1%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6억 원이기 때문에 9억 초과하는 3%대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것이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 내용은 이 밑에 작성된 이 내용입니다. 자, 지금 세금 4가지 다 계산해 봤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합쳐보면요.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증여자는 양도세 약 1억 6,500을 내야 되고요. 수증자는 증여세로서 6천만 원, 무상취득세로서 1,600만 원, 그리고 유상취득세로서 3,960 해서 수증자가 전체 내야 될 것은 1억 1,560만 원이고요. 증여자는 1억 6,500을 내야 합니다. 자, 보시면요. 증여자는 이 금액을 내야 되고 수증자는 이 금액을 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서 이러한 세금은 네 돈으로 내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증여자가 이 증여에 관련된 세금도 같이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러한 세금을 또 대납을 해주기 때문에 그 대납해주는 금액도 증여가 되고 증여세가 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증여자가 세금 대납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 증여세가 또 발생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세금을 내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보면 이 두 개 합치면은 금액이 2억 8천 정도 되네요. 참고로 현찰 16억을 증여하게 되면은 증여세가 4억 6천 들어가고요. 또 참고로 16억짜리 주택 취득세는 약 5,300만 원입니다. 현찰 16억 증여하는 것보다는 적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시가가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아니고 특수거래인 간의 저가거래, 그러니까 시가의 30% 혹은 3억 미만의 금액으로 해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 또 금액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좀 작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폭탄이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폭탄을 그려놓은 이 부분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 사람은 양도세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과를 받지 않았어요. 기본 세율로만 냈는데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1억 6천이라는 돈이 3억이 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상취득세. 증여받는 수증자가 기본 세율만 지금 현재 받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4% 적용받았는데요. 이게 만약 다주택자이고 또 규제지역이었다. 그러면은 12%를 받습니다. 지금은 4%였는데 12%, 즉 3배가 된다는 얘기죠. 1,600만 원 이게 3배니까 4,8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상취득세, 이 부분도 중과받지 않고 기본 세율로 적용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증자가 다주택자에 속한 세대다. 그렇게 되면은 유상취득세 부분도 중과세 12%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규제지역일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한 4배로 또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폭탄들, 이런 중과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중과를 받게 된다고 그러면은 부담부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 드리면은 이 부분. 부담부 증여는 제가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 그리고 다주택자가 포함된 그 세대의 세대원들, 그리고 증여하는 주택이 양도세 중과가 되는 주택,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독이 되고 일반적인 증여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 혹은 특수관계 인간의 저가 매매 등의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점, 부담부 증여는요, 10년 이내에 매도하면 2월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앞에 사례에서 16억 원 시가의 집을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사실은 예전에 부모님이 8억에 샀던 겁니다. 근데 증여를 받은 아들이 증여를 받고 10년 이내에 그 집을 다시 팔게 되면 그 아들이 내야 될 양도세액의 매수 취득가가 증여받은 16억이 아니고 부모님이 원취득했던 8억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도세 폭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받고 나서 10년 이내에는 매도하면 정말 또 한 번의 폭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증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증여자가 납부해야 될 때 이 비용에 대해서도 또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증여세는요, 특히 부담부 증여는 정말 어렵고 복잡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자료에는 몇몇 교육을 위해서 조금 단순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정말로 실행할 생각이 있으시다고 그러면은 세무사와 반드시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념을 잡고 간략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